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서울 반지하 주택은 여전히 무방비인 곳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22년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던 가족이 참변을 당하면서 이듬해 서울시가 반지하 대책을 또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그랬었죠. 당시 오세훈 시장이 반지하 주택은 안전, 주거, 환경 모든 측면에서 후진적 주거 유형인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향후 5년간 7만 7천 가구를 줄여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감소한 가구는 약 18,000 가구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오, 그럼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서울에는 22만여 구가 반지하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들을 위한 그 서울시의 장마철 대책을 취재해봤습니다. 이때 물막이 설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았었어요? 네, 2022년 3년 해서 작년도 이제 설치를 해왔는데요. 그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침수 우려 가구가 있습니다. 이게 2만 5천여 곳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물막이판 설치가 완료된 곳은 67%입니다. 네. 10곳 가운데 3곳은 물이 들어오는 걸 1차적으로 막아주는 장치조차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서울시가 물막이판 설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집주인의 반대를 꼽아왔는데요.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긴 하죠. 네. 예, 예. 올해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자치구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집 앞에 물막이판 설치돼 있으면 좀 그런 집으로 좀 여겨지니까 침수되는 집으로 좀 생각이 들어지니까 반대하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필요 없고 알아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거절하는 곳들은 많았고요. 침수되는 집으로 낙인 찍히면 세입자를 못 받는다, 뭐 집값이 떨어진다, 미관상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관계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요청을 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또 강요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서울시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곳은 이제 설치를 다 마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 10집 가운데 3집은 지금 물막이판 설치가 안 된 건데. 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내에 어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물막이 제품 혹은 모래주머니를 제공하는 게 사실상 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올해 처음으로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동네에 침수 경보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예. 관악구와 동작구, 영등포구 이렇게 3개 자치구의 15개 골목길에 설치를 한 겁니다. 이게 센서로 실시간 수위를 감지해서 경보를 해주는 시스템인데 예. 그동안 수위계가 대로변 위주에 설치가 됐었는데 이제 골목 단위로 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필요하면 동행 파트너라고 해서 이 돌봄 공무원이랑 통반장 그리고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조가 있는데요. 이 동행 파트너가 현장에 출동을 해서 취약 가구의 대피를 돕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실행 주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각 자치구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결국은 자치구의 몫으로 돌아가는 건데요. 때문에 이렇게 수해 방지 대응책도 자치구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눈에 띈 대응책 가운데 하나가 관악구의 QR코드 활용이었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게 물막이판을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그 사용법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부가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이걸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이 사용법을 설명을 한다고 해도 긴박한 상황에서는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예. 하기 때문에 이 물막이판에 QR코드를 붙여놓고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갖다 대면 바로 사용법을 알 수 있는 그 동영상이 재생이 된다라는 식입니다. 예. 또 빗물바지 1,700여 곳에도 이제 QR코드를 부착을 해서 문제가 있거나 막혀 있거나 뭐 파손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하게끔 해두었는데요. 이게 신고를 하면 구청과 기동단 그리고 관리 업체에 동시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바로 출동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뭐 QR코드가 익숙하지 않다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카메라 작동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는 출력물로 별도로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치구 가운데에선 처음 도입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건 이제 반지하 내지 완전 지하방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의 대책인 거잖아요. 네. 근본적으로는 진짜로 반지하, 완전 지하방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작은 요소 하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물막이판 같은 경우도 불투명한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주민분들이
좀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불편함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떼어놨을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나 혼자서 이걸 다시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네. 다만 이런 주민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투명한 소재로 물막이판을 바꾼 일찌감치 교체를 마친 자치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또 양수기 같은 이런 물을 퍼내는 필수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침수가 발생했을 때 즉각 사용할 수 있게 상습 침수 구역에 배치를 대량으로 해둔 곳들도 있는가 하면 이 주민센터에 두고 필요하시면 직접 갖다 써라라고 이제 그냥 오. 그 조치가 전부인 그런 자치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작고 좀 사소한 것 하나하나로 어떤 여파가 미칠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하는 건데 이런 자치구들의 대응책이 서로 조금 더 공유가 돼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7761님은 여름에만 물막이 설치할 수 있고 뗄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네. 또 이러면 이제 그 주민 한 사람을 직접 이제 또 그렇게 설치했다 뗐다 할 수 있느냐 또 네. 이런 어떤 뭐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김무진님은 물막이가 설치돼 있으면 오히려 집을 구하려는 사람은 더 안심될 것 같은데요라고. 그렇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또 집주인들은 또 생각이 다르다. 네. 낙인 효과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6분 집중 마무리할게요. 유승민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